이소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박혜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트 아래에서 넘겼습니다. 올라갑니다. 백어택. 수비되죠. 김채원 리베로가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가 블로킹. 육서영 선수예요. 자, 네. 지금 공격보다도 세레머니 하느냐고 에너지 소모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표승주 선수의 서브입니다. 지아가 받습니다. 메가가 때립니다. 네. 그러나 육서영 선수. 자, 두 번째예요. 예측한 대로예요. 네. 지아 선수한테 서브를 넣고 당연히 메가 선수한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개인 통산 서브 300득점을 돌파했던 표승주 선수였습니다. 또 막힙니다. 또 막았습니다. 육서영. 육서영 블로킹 3개째. 블로킹 1위는 최정민 선수지만 지금 육서영 선수가 네. 자, 더군다나 지금 메가 선수 공격을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15대 4. 밀어줍니다. 지아. 자, 이제 지아 선수가 표승주 리시브 잘 됐습니다. 육서영 성공입니다. 자, 오늘 육서영 선수 초반부터 많이 보입니다. 올라갑니다. 손끝에 걸렸습니다. 왼쪽에서 표승주. 시죠. 네, 성공입니다. 전수민 선수가 오늘 두 번째 출전이네요. 네. 자, 서브 좋아요. 네, 전수민의 서브 득점. 전수민. 전수민 선수의 서브 득점까지. 오늘 블로킹 감각이 아주 좋은 IBK 서브 기업은행. 좋아요. 특히나 상대 아포짓에 대한 블로킹이 좋습니다. 또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벌써 블로킹 5득점이 있는 IBK 기업은행. 표승주! 블로킹 6개째 IBK. 메가 선수의 공을 너무 잘 잡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잘 잡았죠. 네. 짧게 넘겼습니다. 김학영 찬스볼입니다. 육서영. 그러나 여기서 네터치. 육서영 선수의 네터치인가요? 네, 육서영 선수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정가장 팀에서 네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팀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터치아웃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박혜민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드디어 1점을 합니다. 네. 박혜민, 염혜선, 다시 지아. 올라갑니다. 육서영 밀어넣기. 네. 자, 지금 메가 선수가 올라갑니다. 블로킹! 육서영. 자, 육서영 선수 한 경기 최다 블로킹이 4개인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각편대로 불릴만 합니다. 모두 10득점. 그리고 아베크롬비 성공입니다. 아베크롬비 선수가 오늘 수비를 지금 봐봐 연타 페인트 몇 개 먹냐. 한국 애들 연타 페인트 많잖아. 상대가 쉽게 받기 어려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염혜선 길게 넘겼습니다. 아베크롬비의 공격. 박혜민 밀어칩니다. 터치아웃이에요. 네. 야, 블로킹! 야, 거긴 아니에요. 네. 예. 네, 아니에요. 지금 트리플 컨택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건 십자가 있는 더블 컨택이 아니고. 안 맞아요. 네. 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IBK의 반격, 육서영 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기업은행은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시작과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육서영 선수가 들어온 네. 거 아닙니까? 21대 22, 한 점 차로 쫓아갑니다. 기업은행의 중요한 공격, 아베크롬비. 자,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아 성공입니다. 동점타.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하이볼. 자, 공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IBK. 아베크롬비. 성공입니다.
23대 24. 오른쪽입니다. 아베크롬비. 아이고 조심해야죠. 넘기지 네. 못합니다. 세트가 끝납니다. 2대 0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소라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연타로 바꾸는 육사영. 바운드 됐습니다. 계속 육사영. 올라갑니다. 이해솔 성공입니다. 좋아요. 네. 네.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네. 예. 서브 득점입니다. 박민지. 기업은행이고요. 네. 이선우 잘 때렸는데요. 가운데입니다. 김채나 세터. 이선우에게. 자, 박민지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넘깁니다. 첫 터치 그리고 자 블로킹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택 커버 가까스로 됐습니다. 이선우 쳐내기 성공입니다. 김호철 감독이 지금 경로를 방해해가지고 네. 김호철 감독이 빨리 피했더라면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맞아요. 네. 밀어넣기 안쪽입니다. 2점차 추격. 나갔어요. 자, 이번엔 그대로 아웃입니다. 18대 20. 직선. 살리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정관장 막힙니다. 네. 한 점차 추격. 20득점이 됐습니다. 자, 김하경 여기서 넘깁니다. 정관장 이해솔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20대 20 동점.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 득점. 역전 서브 득점이 터집니다. 정관장 선수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23대 22. 짧아요. 서브 네. 득점. 서브 득점도 좀 많고 블로킹 예. 득점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23대 24. IBK 경기를 끝낼 기회. 누가 끝낼까요? 아베크롬비 끝납니다. 시즌 최종전 승리로 마무리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즌 마지막에 2연승을 챙기게 되는 기업은행이고 네. I feel great about it. I'm proud of the team. This game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n terms of points. We're already out of the playoffs, so I'm proud of us for showing character and fighting until the end. 우선 팀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물론 이 경기가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저희 하나하나 선수들이 이 게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After the season, I'm going to Thailand for 4 days with Chompo and a few other girls and my boyfriend, and we're going to spend time at the beach and explore Thailand, and then I'll fly home to San Diego and spend time with my family this summer. 우선 샌디에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태국으로 촘푸랑 또 몇몇 선수들과 가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바닷가에서 휴가도 즐기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I think I'm really proud of myself. It's a different style of volleyball, and I knew that. And I have a bigger responsibility as the only foreign attacker on my team. So I learned a lot about volleyball and about myself as well, fighting through the hard moments and being put in a lot of pressure situations. So I'm very proud of myself for this season in general. 전반적으로 이 시즌을 치르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어떤 배구 사이도 새로웠고 그 다음에 유일한 이제 외국인 용병 공격수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달랐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To my teammates, thank you so much for accepting me and including me and being so kind. And this season was hard, but you guys all made it better. So thank you so much to my teammates.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팀메이트
스카우트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잘 받아주고 또 저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 IBK 기업은행이 승리로 끝냈습니다. 아베크롬비 선수가 22득점으로 팀 승리에 크게 공헌했고요. 한편 정관장 다양한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가며 코트에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정규리그 최종 순위입니다. 현대건설이 치열했던 선두 싸움 끝에 정규리그 1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흥국생명 2위고요. 3위 정관장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4위 GS칼텍스, 5위 IBK 기업은행이 있고요. 한국도로공사는 6위, 페퍼저축은행은 3시즌 연속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섭니다. 의정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볼탓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평이 있어요. 구교육의 서브 오른쪽으로 갑니다. 신영석과 타이스의 블로킹을 뚫었습니다. 비에나. 그런 표현들이 예. 이 기술에서 나타나거든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네. 타이스 3명의 블로커 이것마저 뚫어냅니다. 2점 차로 달아납니다. 한국전력. 짧게 불러드립니다. 셋 포인트. 타이스 기둥 근처. 비에나 짧게 다시 공격 가능해요. 힘을 실어서 때립니다. 자, 라이트 가겠죠? 오. 짧게 비속공! 마지막 연속 2득점! 신영석이 담당합니다. 또 브라카하면 미들 브라카의 네. 레전드잖아요. 이 선수요. 구교육의 서브였고요. 오른쪽 비에나 못을 박습니다. 21대15. 속공을 계속 때리니까 그쪽 목적타 서브를 때린 거거든요. 네. 왼쪽 코너로 지켜봅니다. 블록아웃. 앞으로 KB 손해보험에서 큰 자원이 될 거예요. 예. 이석공 살려서 올라갑니다. 비석공 단독 가르맞기. 우상조. 우상조. 오른쪽 범실. 이렇게 2세트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터지는 무섭죠. 중앙 속공. 힘이 약했고 백어택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대각선 황승빈 오른쪽 잡았어요. 백어택 블로킹. 임성재. 2단 패스 페인팅. 비에나 직선 나갔어요. 천행의 시도. 나갔어요. 임성진 스파이크 서브. 3단 한국전력의 찬스볼 왼쪽 뜹니다. 셋포인트 한국전력. 때립니다. 길게 물러나면서 리시브. 왼쪽 킥오픈. 타이스가 3세트를 끝냅니다. 정교함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브로킹에 들어오는 순간보다는 예. 오히려 때리는 임팩트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짧은 서브 멋져 넘어갔습니다. 5번의 세대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긁어보고 떠나서 그 전에 터치는 또 있었고요. 네트가 지금 강하게 흔들리고 자, 있고. 이건 일단 판독 결과 5번의 시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아니요. 손이 넘어가면 무조건 오바라고 했어요. 넘어가지 않았다고. 아, 손이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가요? 아, 손이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가요, 손이? 손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김학민 감독님이 태블릿 PC를 던졌어요. 스로 어불다고 생각했던 예. 금년 시즌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자, 저건 곤란하죠. 예. 저건 곤란. 코트를 벗어나서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지금 모두 웜업존 근처에 있는데 네. 김학민 감독 대행이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코트를 떠났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고 이 경기를 위해서 오신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프롬프트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네. 비석공 못 맞고 떨어집니다. 하승우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결정적인 한방. 매치 포인트. 24대 20. 오른쪽 백어택. 한국전력팀에서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가까이 갔는데요. 보시죠. 여기. 오른손.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한국전력이 승리로 장식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려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인데요. 타이스 선수가 24득점, 서재적 선수가 14득점으로 승리에 이바지했고요. 한편 KB손해보험, 비에나 선수가 35득점으로 분전을 받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정규리그 최종 순위입니다.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이 4년 연속 자리를 지킵니다. 2위 우리카드 플레이오프로 향하고요.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면서 3위 OK금융그룹과 4위 현대캐피탈까지 본백으로 향합니다. 그 뒤로 5위 한국전력, 6위 삼성화재, 7위 KB손해보험 순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함께할 스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 해설위원, 김민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페셜 V 특별히 정규리그 결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시즌 뜨거웠던 이 3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이 역대급 순위 경쟁을 꼽아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 순위 경쟁으로 보여줬던 V리그인데요. 이 남자부, 여자부 정말 뜨거웠습니다. 먼저 여자부 얘기부터 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V리그가 20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보면은 정말 가장 치열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고 정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란 말이 딱 어울릴 만한 정규리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중에는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이 경기를 할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국생명이 지난 금요일 GS칼텍스를 꺾으면서 3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한국생명이 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내일의 경기에 따라서 정규리그 우승도 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현대건설이 어제죠. 정규리그 1위를 가능케 하는 3점을 가지고 오면서 정말 극적으로 정규리그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한꺼번에 씻어내면서 통합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짜릿했던 이 마지막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남자부 역시 이 3월 16일 정말 불타는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이날 역시 남자부도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 경기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중계했던 김민철 위원입니다. 저희 다 부러워했거든요. 직접 그래요? 눈으로 이 경기를 보시다니. 네.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끝날 때까지 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하게 1위 다툼을 했었죠. 제가 어제 중계를 마치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참 약도 먹고 자고 오늘 방송을 참 걱정을 했는데요. 챔피언 결정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정말 좋은 경기. 삼성화재 하윤용 선수가 20년 차 선수예요. 이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 이 노련한 선수를 투입했고요. 김준호 선수도 발목이 안 좋거든요. 이 선수까지 투입할 정도로 김상우 감독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우리카드와 승점 2점 차 1위로 등극을 했죠. 이제 우리카드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카드가 현대캐피탈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풀세트 끝에 패배했고요. 승점 2점만 따도 팀 통산 처음으로 챔프전에 직행할 수 있는 우리카드의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대한항공은 이 4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우리카드는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죠. 참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4년 연속 이 V리그 최초 이 통합 우승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팡팡 인터뷰 저번에 한번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스마이 선수 믿고 있다고. 네,
근데 요스마이 선수가 결국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대한항공 기업의 이름답게 요스마이 선수 출국할 때 퍼스트 클래스 티켓 준비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이 요스마니 선수에게 이 고마움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 이 두 팀뿐만 아니고 V리그 전체가 주목했던 이 토요일 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부는 정규리그 1위를 두고도 치열한 경기를 펼친 이 경기 이외에 또 이 준 플레이오프 개최 여부를 두고도 정말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 경기 역시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매치업 역시 선두 경쟁만큼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사실 OK 금융그룹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걸 원했겠죠. 하지만 3월 7일 OK 금융그룹이 한국전력과 상대로 승리하면서 사실 이 4위와 삼성화재의 승점 7점 차로 좀 벌려줬단 말이에요. 또 5위 현대캐피탈과의 승점도 이 8점 차. 이때만 해도 OK 금융그룹의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직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의 뒷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화재와 우리카드를 상대로 승점 3점씩을 쓸어 담았고요. 승점 4점 차로 양 팀의 최종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제 현대캐피탈이 드디어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됐죠. 중요한 것은 이 현대캐피탈이 4라운드부터 6라운드 접어들 때까지 굉장히 뒷심을 발휘해줬거든요. 무려 이제 12승 5패. 네. 이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보면 3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에너지가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도도 높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지만 한 명의 V리그 팬으로서는 이 끝나가는 시즌이 너무 아쉬운데 한 경기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 도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쿼터 올해 처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막상 아시아 쿼터 이제 와서 보니 사실 이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일단 팀들의 가장 약점인 그 보완을 했고요. 또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여러 포지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1위로 뽑혔던 폼푼 선수를 비롯해서 또 누가 뭐래도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메가 선수, 또 이 필립스 선수, 거기다 레이나 선수까지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고 그래서 그런지 관중들도 더 많아졌는 구장도 생겼고요. 또 그만큼 인기가 더 많아졌는데 또 특히 메가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메가 선수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관장으로 굉장히 수혜를 굉장히 받고 있는데 아마 또 그 경기가 끝나면 4월 17일 날 또 인도네시아에 초청을 해서 신선 경기를 갖는다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확실히 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볼거리가 더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조은지 아나운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득을 좀 저는 짧게 이야기하고 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 인기에 가렸던 선수들의 현재 수준이 사실 보여서 저는 그게 좀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대륙의 선수들이 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시즌에 보면 팀 에이스들이라는 선수들이 어떤 그 성장보다는 퇴보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활약이 미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선수와 신체 조건이 다른 외국인 선수의 키와 힘이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늘 계속 우리가 바라봤던 거고 이번에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같은 아시아권인데 이 선수들이 팀의 에이스들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에이스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될 그 시간들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우리 선수들이 이 선수들하고 부딪히면서 이겨내야지만이 더 성장을 하고 V리그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나는 어려운 일 안 해
안에서 돼서 숟가락만 얹으면 돼. 그래도 인기는 있어. 그래도 연봉은 많이 받아.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우리 V리그에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깊게 해봤습니다.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국내 에이스들이 조금 더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미 위원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아시아쿼터 선수는 좀 누가 있을까요? 좋은지 아는 선수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시고 계시죠? 그럴 것 역시 뭐 같은데요. 시작부터 남달랐던 메가 선수를 네. 뽑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내년에 이번 이제 4월 달에 또 뽑잖아요. 그러면 65개국으로 늘어나서 더 좋은 선수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메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 메가 선수의 초반 그 활약 실력이 이 시합을 가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풍을 일으키는데 물론 뭐 중간에 좀 다운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시즌 후반에 오면서 다시 그 부분을 찾아내면서 정관장이 7년 만에 다시 본백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냥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메가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정말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고요. 마지막 이 팀이 정말 모처럼 본배구에 진출하는 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네. 다시 이 메가 선수가 V리그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리그로 갈 것인지는 그렇죠.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아시아쿼터 선수들은 정규 리그 끝나고 일주일 사이에 결정을 해도 되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미 이제 다 뭐 지원을 했고 네. 여러 이제 나와 있어요. 30명 이상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아마 정규 리그 끝나고 일주일 그 사이에 내가 남아 있을 건지 다른 리그로 갈 건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아베크롬비나 펌프 선수나 이 선수들 이제 4명의 선수는 일단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이나 선수가 메가 선수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박미 위원과 제 생각이 일치했듯이 아마 V리그에 많은 분들이 메가 선수는 당연히 V리그에서 또 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시즌도 확인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남자부는 생각이 일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부 최고의 아시아쿼터 선수는 좀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자, 사실은 이제 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부보다는 이 남자부의 아시아쿼터의 활용은 약간 미흡했어요. 네. 예, 보시면 뭐 우리카드의 이세이 또는 뭐 요에이 선수, 한국전력의 요에이 선수 뭐 이 정도 이제 꼽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바이르 선수, OK 금융그룹의 바이르 중앙 미들블로커. 자, 이 세 선수 정도가 풀타임으로 좀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요에이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요에이 선수의 넓은 수비 반경들 그리고 공격을 예측하면서 수비 자리를 잡는 그러한 이 부분들이 참 좋았거든요. 이 한국전력의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사실 요에이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수비 라인은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요에이 선수의 어떠한 이 표를 제가 드린 이유고요. 자, 디그 뭐 세트당 1위, 리시브 효율 2위, 수비 1위, 여기에 올스타 리베로 최다 득표까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국전력이 본배구는 탈락했지만 요에이 선수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이 리베로 포지션에 외국인 선수가 왔다는 게 참 신선했는데요. 그만큼 또 그 넓은 수비 범위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류에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6년의 긴 시간 동안 완숙을 끝내고 드디어 봄으로 향한 정관장의 소식입니다. 지난 6시즌 동안 유독 쓸쓸하게 봄을 맞이했던 정관장인데요. 드디어 7시즌 만에 봄 빼고 이 성사를 시켰습니다. 올해 그 누구보다 좀 기다렸던 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관장이 저 멤버면 사람들이 아쉬움이 되게 많았잖아요. 더 좋은 성적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6년 동안 봄백으로 못한 대신 좋은 면이 있었어요. 좋은 선수를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픽도 잘하고 이래서 네. 더 좋은 성적이 내야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꽃이 활짝 피었고요. 사실 이제 봄 빼고 가는 것만 만족할 게 아니라 봄 빼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 염혜선 선수의 조율로 뭐 쌍포가 빛났다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강점인 것은 중앙에 위치한 정호영 선수나 박은희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빛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봄 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고이진 감독도 오늘 뭐 경기하면서도
한국은 페인트 많잖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마음대로 또 되지 않는 게 부담스러운 경기에 있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계산을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지금 그 시즌 후반에 오면서 너무 잘했던 정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올해는 진짜 정관장 보는 그 본정면 배구를 보는 팬들의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박민희 위원 이야기대로 봄 빼고 한 것에서 뭐 그칠 게 아니고 얼만큼 봄 빼고를 또 길게 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보자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누구도 모르죠. 일단 끝나고 봐야 알기는 네. 하지만 이제 이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봄 빼고 그러니까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결코 뭐 그냥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가장 좋은데 네. 지금 정관장으로서는 염혜선 선수 빼고는 또 큰 경기 하는 선수가 없었고 또 메가 선수도 잘하지만은 이렇게 큰 경기 부담을 하고 경기를 하는 어느 정도 강심장이 될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큰 경기에서는 모두가 무대 체질이 돼야 돼요. 평소에 그 본인의 성격보다는 피해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질을 가진 선수들이 얼마만큼 코트장에서 활약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소영 선수의 공백이 있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소영 선수도 잘하고 박혜민 선수도 잘하고 이선우 선수도 뭐 물론 본인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크기는 조금 다르다고 봤을 때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호흡했던 가장 좋았던 거 또 박혜민 선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 최소화시켜주면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가하자면 아무래도 이 김연경 선수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은 그런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모처럼 맞이한 또 봄 빼고기 때문에 선수들이 얼마나 즐겁게 또 강심장으로 경기를 즐기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일요일 이 V리그를 계속 빛내줬던 스페셜 V 일요일을 빛내줬던 코너죠. 주간 베스트 7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규리그 베스트 7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남자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위원이 픽한 정규리그 남자부 베스트 7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아포지 스파이커인 임동혁 선수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두 자리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자리하는데요. 레오 선수와 요스바니 선수고요. 중앙에는 이상현 선수와 신현우 선수, 신구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리베로에는 류에이 선수가, 세터 자리에는 한태준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더욱더 특별해진 정규리그 스페셜 MVP는 누군가요? 자, 사실은 이 정규리그 MVP 저의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요스바니 선수를 선택하자니 팀 성적이 또 좋지 않고 또 여러 선수들을 또 조합해봤을 때 좀 편차가 좀 심하고 들쑥달쑥 경기력이 그런 장단점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V리그 2년 차지만 20년 차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한태준 세터를 뽑겠습니다. 네, 상당히 노련한 경기 운영력을 돋보여줬고요. 성장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카드, 나경복, 황승빈, 송이채의 이적으로 베스트 라인업을 새롭게 꾸려야 됐고요. 우리카드 시즌 전에는 굉장히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게 한 주역, 바로 한태준 세터인데요. 올 시즌 전경기 소화를 했고요.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토스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이지만 쟁쟁한 세터들을 제치고 세트당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이제 4라운드에 어떠한 교체되면서 이 마티에 선수의 부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경기의 어떤 공격 전술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변화의 전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이세희 선수, 또 송명근 선수를 잘 활용하면서 또 선두권 추격, 굉장히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 시즌 전에 예상했던 그 전력과 어떤 마지막 순위보다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한태준 선수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KB 손해보험에
후인정 감독이 아마 우리랑 우리카드가 이번 시즌의 최약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카드의 어떠한 경기력을 뒤집었던 거, 마티에 선수도 있었지만 한태준 선수의 역할이 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태준 선수가 이 정규리그 스페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자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위원이 선택한 여자부 정규리그 베스트 7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선택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포지 스파이커에는 모마 선수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시즌 대부분 주간 베스트를 놓치지 않았던 김연경 선수와 지아 선수가 선정됐고요. 중앙에도 단골입니다. 양효진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다인 세터와 임명욱 리메로도 함께 정규리그 베스트 7에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스페셜 오브 스페셜 활약을 한 정규리그 베스트 MVP 누굴까요? 김민철 의원님이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쉽지 않았다고 저는 어려웠습니다. 네. 모마 선수를 저는 뽑았는데요. 모마 선수 계속 뭐 실바 선수와 김연경 선수와 대결을 하면서 경기를 했고 모마 선수는 또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탄력으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모마 선수를 뽑았고요. 또 그 시즌 중반에 사실 그 현대건설의 아웃사이더 히터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잘 견뎌줬습니다. 어제 그 1위가 결정됐을 때 우승했을 때 모마 선수가 뒤로 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거를 저를 봤는데 이 선수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정한 승부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그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고요. 모마 선수가 지난해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꾸준한 그 활약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애정을 가지고 V리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이 모마 선수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에서 또 그 무게감이 좀 얼마나 컸을까 생각 와닿는데요. 이렇게 모마 선수가 또 날개 한쪽에서 열심히 공격을 해준 덕분에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3월 21일이죠.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6일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두 팀인데요.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OK금융그룹은 20%, 현대캐피탈은 80%로 대다수의 스팸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전 경기 그 맞대결 양상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한 스팸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분명히 OK금융그룹 잘했거든요. 네. 레오 선수와 신호진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 전술을 잘 이끌고 갔죠. 하지만 분명한 건 현대캐피탈이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어떠한 이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지, 또 중앙의 미들 브로커들, 또 세타와의 조화까지 굉장히 좋았는데요. OK금융그룹의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레오를 막을 수 있는 견고하고 높은 브로킹 벽을 갖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승리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허수봉, 최민호, 아흐메드, 또 좌우 중앙 공격 라인도 살아난 점, 이것도 고무적이고요. 김명관 세터의 이 안정적인 세트 플레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시즌 전적이 3승 3패.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3대2로 현대캐피탈이 승리했거든요. 이 점이 아마 현대캐피탈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참 OK금융그룹은 이 경기를 하기 싫었을 텐데 어차피 준 플레이오프는 진행이 되고요. 이 경기에서 양 팀의 뜨거운 공격 대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단기전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그 기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준 플레이오프 성사를 이미 허락했다는 부분에서 OK금융그룹 선수들의 좀 부담감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또 두 팀이 어떤 또 명대결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3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준플레이오프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기호 캐스터와 윤봉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페셜 V가 시즌 마지막으로 현장으로 출격합니다. 3월 22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끝난 후에 옥리베 최고의 리베로죠.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와 함께 찾아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3월 21일 남자부 준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